자, 오늘 이야기 김희택 교수의 책 제목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포스트 휴먼, 이미 와버린 미래. 제목부터가 아주 강렬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건 그냥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 현실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겠다는 신호죠. 그래서 바로 이 질문부터 던져봐야 합니다. 당신은 아직 인간입니까? 이게 좀 도발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는 그런 질문이에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미래는 이미 여기에 와 있다. 포스트 휴먼 시대가 먼 미래의 예측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미래요? 그런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와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인공지능 검색 엔진, 어떨 땐 나보다 내 취향을 더 잘 아는 것 같은 추천 알고리즘. 이게 그냥 편리한 도구일까요? 아니에요. 이 기술들은 우리가 뭘 보고 뭘 선택하고 심지어 뭘 욕망할지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우리 현실 그 자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철학자 슈테판 헤어블레이터가 이걸 포스트 휴먼 조건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미래의 어떤 시점에 짠 하고 도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조건 자체가 기술 때문에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됐고 사실상 되돌릴 수도 없는 그런 흐름인 거죠. 자, 그럼 이 변화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려면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인간이라는 개념, 이거부터 한번 해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앵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왼쪽에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다빈치의 그림, 고전적인 휴머니즘의 이상을 보여주는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비트루비우스적 로봇이죠. 기술과 하나가 된 우리의 새로운 존재 방식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극적인 변화 아닌가요? 지난 수백 년 동안 서구 사상을 지배해온 게 바로 휴머니즘이잖아요. 그 중심에는 바로 이 표준 인간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만물의 척도이자 세상의 중심인 존재. 굉장히 강력하고 또 매력적인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 빛나는 이상 뒤에는 우리가 애써 보지 않으려고 했던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들이 말했던 보편적 인간은요, 사실 전혀 보편적이지 않았어요. 이성, 합리성, 자율성 이런 것들을 진짜 인간의 유일한 조건으로 딱 내세우면서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존재들은 전부 인간 이하로 취급해버렸죠. 지금 여기 나열된 존재들이 있잖아요. 이들은 감정적이거나 비이성적이거나 혹은 자연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윤리적으로 고려할 대상에서 그냥 밀려나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 중심주의가 가진 폭력성이었고 포스트 휴먼 논의는 바로 이 토대 자체에 이게 정말 맞는 거냐 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이라는 신화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전환점이죠.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정미 교수의 말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포스트 휴먼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포스트 휴먼이 될 것인가이다. 이 문장 하나가 모든 논의의 판을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휴먼이 되냐 안 되냐 이건 더 이상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고 이 조건 속에서 중요한 건 바로 방향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걸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어요. 미래가 이미 정해진 필연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선택의 문제라면 우리한테는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설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문제는 결국 윤리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인간과 비인간, 기계와 생명, 그 경계 위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할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전통적인 휴머니즘 윤리는요, 오로지 인간이라는 개체, 그것도 아주 특정 인간이죠. 그 존재만을 중심에 뒀어요. 하지만 포스트 휴먼 윤리는 그 중심을 해체해버립니다. 그리고 인간, 동물, 환경, 인공지능까지 이 모든 게 연결된 거대한 관계망 전체를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초점이 개인의 권리에서 관계 속에서의 책임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술이 수많은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양은주 교수의 말처럼 우리는 이미 기술과 분리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기술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책임이 필요합니다. 첫째, 윤리적인 생각을 인간 너머로 확장해야 하고요. 둘째, 동물이나 숲 같은 자연을 단순히 우리가 써도 되는 자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는 하나의 주체로 다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이 인공지능과 기계들을 윤리적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 중심 없이 사유하기입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은 어떤 정해진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이라는 중심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질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오늘 내용의 핵심을 딱 요약해 주네요. 포스트 휴머니즘은 어떤 종착점이 아니에요. 인간 이후에 새로운 존재를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인간이 더 이상 만물의 척도가 아닌 바로 이 세계, 바로 지금의 이 현실을 비판적으로 들여다보고 또 항해하기 위한 생각의 도구, 바로 사유의 조건 그 자체인 겁니다. 이 새로운 조건 속에서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면 인간이란 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만든 기술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인간, 비인간, 기계가 다 함께 살아갈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이제 더 이상 쉽고 간단한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간이라는 그 익숙하고 안전했던 중심을 내려놓은 지금, 우리는 과연 어디서부터 생각을 시작해야 할까요? 이미 와버린 미래 속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 나가는 것, 이건 이제 우리 모두의 몫이 되었습니다.